식사들 하셨습니까? 전 영상에 광복절에 관한 이야기를 한 대만 올렸더니 구독자가 예상대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내국노 쪽발이는 바다 건너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반들 여기서나 사람 대접받고 살지 일본 가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산다에 제 발바닥 각시를 걸겠습니다. 김구 선생의 매국노에 관한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 믿을 것 같아서 논란이 없는 미국 해군 원수의 말을 빌려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국부라고 하고 싶은 이승만의 실체를 알린 영상이 있죠. 공신력 있는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만든 공식 영상입니다. 민족문화연구소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만든 친일 인명사전을 만든 곳이죠. 관련 영상은 설명란에 링크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본 천황도 욕할 수 있고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시진핑도 욕 아주 찰지게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보편적인 상식과 아주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 감성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념이고 제 생각이죠. 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하고 비정상을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설파하는 것은 그게 비정상이죠. 비정상적인 인간들은 절대 공무원 공직에 봉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비정상적인 생각은 본인 마음속에나 있는 것이지 그 생각이 입이나 행동으로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퍼블릭 마인드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봉직자가 아니라서 이야기를 해도 되기는 하는데 어지간하 하면은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친구끼리는 할 수 있어도 유튜브 공간도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라 신념을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자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신념은 학문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고 최대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기는 하는데 비정상적인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중년에 오토바이에 입문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입문 코스의 정석은 저배기량 수동 오토바이를 거쳐서 대배기량으로 가는 코스와 저배기량 스쿠터로 입문 후 쿼터급 스쿠터로 넘어가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니 수동과 스쿠터로 나누어서 편한 것을 타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마도 입문을 이야기하면서 빠지지 않고 그렇게 얘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입문기로는 수동은 슈퍼커브, 스쿠터는 PCX, MX를 많이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영상에서 배기량별 추천 모델이라는 영상을 만들면서 약간을 기조를 바꿔서 이왕이면 수동 입문을 고려하시면은 쿼터급으로 한 방에 입문하시면 기변 없이 오래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좀 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쿼터급이 출력도 많이 늘고 자체 무게도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2000년대 초에 쿼터급이 거의 몇 종 없었고 성능이나 무게도 믿을 것 못지않게 많이 나가는 모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쿼터급이 발매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전자식 인젝션 엔진이 도입되면서 성능 또한 폭발적으로 좋아져서 125보다 최고 출력이 3배 가까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거리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수준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에 제가 아는 쿼터급하고 요즘의 쿼터급은 차이가 많습니다. 세상이 많이 발전한 느낌이 듭니다. 다만 아무리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은 쿼터급이 대배기량만큼 편하고 안정적인 충분한 성능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고속이나 순간 출력은 좀 부족하죠. 오토바이 운전 스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엔진을 충분히 방방 돌리면서 운행을 하신다면은 충분한 성능으로 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입문자들은 그렇게 최고 성능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고배기량을 저 RPM으로 타느냐 쿼터를 고 RPM으로 타느냐인데 확실히 고배기량을 저 RPM으로 타는 여유 있는 주행감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200cc 이하 저배기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배기량별 추천 영상에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출력은 10에서 15마력 정도 나오고 토크는 1토크 근방입니다. 다만 무게는 좀 천차만별입니다. 아퀼라 125에 165kg에서 슈퍼커브의 100kg까지 다양합니다.
평균 한 130kg 정도 되는 듯 하죠. 스쿠터나 수동 오토바이는 비슷하게 무게가 나갑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느껴지죠. 다만 최고 출력이 나오는 RPM 대부분 6000에서 7000 RPM 이상에서 나온다는 점이 약간은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4000에서 5000 RPM에서는 최고 출력이 안 나오다 보니 힘이 딸리는 느낌이나 언덕을 올라갈 때 확실히 속도가 줄어드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컨트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기어 변속으로 RPM을 끌어올려서 운전을 한다면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은 솔직히 안 나간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속도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적응하고 타시는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슈퍼커브 한두 달 타고 익숙해지면 90%는 속도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시내에서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를 달리거나 골목을 달릴 때는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간혹 교외로 나가서 뻥 뚫린 도로를 달린다면 속도가 느리다는 느낌은 분명히 받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느려서 곤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의 속도나 위협으로 위험한 순간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변 욕구를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죠. 자, 그럼 쿼터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출력은 30에서 40마력 정도고 토크는 거의 3토크가 평균입니다. 일단 출력이 125cc에 비해서 최소 2배에서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토크도 3배 차이가 나고요. 문제는 수동은 한 150에서 160km 언저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스쿠터는 180km가 넘죠. 이유는 모르겠어도 아마도 전자장비와 차대 무게 때문에 스쿠터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합니다. 여기서 아킬라 300은 무게가 170kg 정도인데 같은 형태의 로얄 엔필드는 191kg가 나갑니다. 거기다 최고 출력도 20.2마력에 토크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로얄 엔필드의 191kg은 미들급인 스즈키 SV650이 198kg와 비슷하고 홈다 레벨 500의 190kg보다도 무겁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성능이 떨어지는 모델 같기는 한데 가격이 500만원대, 염치 없이 599만원이라는 것 외에는 장점이 없는 오토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빵빵한 체구의 레트로 감성 디자인 보고 슈퍼커브 가격 2배짜리 타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슈퍼커브 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타시는 구독자분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KR 아킬라 300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만듦새는 괜찮다고 하는데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KR 제품이라서 권장은 못하겠습니다. 그 가격이라면 저라면은 그냥 야마하 MT-03 중고 살 듯 합니다. 그게 잘 나가고 깔끔하고 고장도 잘 안 나고 많이 팔려서 수리도 잘 됩니다. 개인적으로 MT-03 커터급이라고 깔봤다가 미라주 690으로 따여본 적이 있습니다. 최고속이 평지기지만 170 나오고요. 내리막은 18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120에서 140 사이 손발력이 미라주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MT-03 타는 친구가 아주 운전을 잘하거나 제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긴 한데 제 미라주 앞 실드가 커서 150 이상 못 달리니까 결국 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여유있게 따였죠. 실드 제거하면은 해볼만 하기는 한데 뭐 충분히 이기기도 남는데 하여간 뭐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쿼터급은 속도에 대한 갈증이 일단 없습니다. 또 장점이 있는데 출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초보도 4-5천 RPM이면 20마력 이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125보다는 2배 이상의 출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문기로 충분할 뿐만 아니라 편의장비나 고출력 오토바이가 필요치 않은 분들에게는 한 방에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오토바이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기변 욕구는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한동안 기변 욕구를 잠재울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125에 잘 정하는 분이라면은 2-3개월 정도면은 기변 욕구가 생기지만은 그래도 쿼터급은 1년 이상은 잘 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상을 타는 분도 있고 평생 쿼터로 만족하실 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거리 여행 시 기어 간격이 짧아서 잦은 기어 변속으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미들급도 기어 변속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쿼터급은 더하겠죠. 1단 출발하면 바로 2단이고 2단에서 몇 미터 가면 3단으로 올려야 하는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갯길이나 언덕길 만나면은 2단, 3단, 4단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바꿔야 하죠. 6단은 거의 있으나 마나하고 뭐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잦은 기어 변속이 생각보다 엄청 성가시고 불편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주 초보에서 입문을 하신다면은 125급 수동이나 스쿠터를 타시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직 나이가 40대라면 또 고배기량 수동 오토바이가 목표라면은 저는 쿼터급으로 입문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불만으로 자주 기변하는 일도 없고 대배기량을 타기 위한 스킬도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확실히 125급으로 타는 것과 쿼터급은 오토바이 다루는 맛과 스킬이 좀 다르죠. 일단 성능 차이도 성능 차이인데 3배가 넘는 출력으로 인한 스로틀 감이 많이 차이 납니다. 쿼터급은 중속인데 저배기량한테는 초고속인 80에서 120km에서 순발력은 비교가 안 되죠. 거기다 언덕을 만나도 기어 변속을 적절히 하면 절대 속도가 줄 일도 없습니다. 저배기량처럼 바람이 불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도 속도가 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배기량으로는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속도와 달리는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데다가 전자장비나 라이딩 시 편의성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지 쿼터급으로 입문해서 오랫동안 쿼터급에 머무는 분도 많습니다. 저배기량보다 만족감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나름 장르적으로 많은 모델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배기량도 250, 300, 350, 400, 500cc 등 많은 배기량이 출시되고 있으니 쿼터도 충분히 탈만한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문적으로는 제 생각은 야마하 MT-03이 가성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입문기 한 대만으로 정착하고 싶다면은 혼다 레벨 500이나 혼다 CB500X가 최고가 아닌가 합니다. 또한 스쿠터의 경우는 약간 무게가 나가기는 하지만 혼다 포르자 350, 야마하 NMAX가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중년에 입문하는 분들을 위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왕이면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있어도 만족도가 높은 본격 라이딩이 가능한 쿼터급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이진국님, 조석현님, 진태공님, 둔산갈매기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슈퍼땡스와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